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답답해져서 관계를 망쳐버린 적 있어? 그건 너희 애착 유형 때문이야. 오늘은 선생님이 애착 유형이 뭔지, 왜 사람마다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되는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애착 유형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 애착 유형은 너희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생긴 거야. 주 양육자에게서부터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배우게 된 거거든. 그리고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크게 불안정형과 안정형이 있는데, 불안정형 안에는 회피형, 불안형, 그리고 공포회피형 또는 혼란형이 있지. 회피형은 말 그대로 회피하는 거야. 누군가 애정을 보이면 자기 자유를 앗아간다라고 느끼거든. 그래서 멀어지려고 해. 회피형의 부모는 아마 감정적으로 차가웠을 거야. 그런 걸로 왜 울어? 하면서 아예 감정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회피형은 타인에게 기댈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 반대로 불안형은 누군가에게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야. 불안형의 부모는 아마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했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면 애정을 볼 수 있을까?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거지. 그래서 불안형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돼. 마지막으로 혼란형 또는 공포회피형은 회피형과 불안형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봐.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의존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애정을 확인하는 식으로 시험을 하려고 해. 공포회피형의 부모는 아마 아이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을 거야. 학대나 방임일 수도 있고, 아이 앞에서 감정 조절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크게 자주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공포회피형은 관계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랑 그게 불편한 마음이 공존하거든. 두 번째, 불안정 애착은 낡은 전략. 애착 유형은 생존 전략이야. 주 양육자가 너희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태도에 맞춰서 형성된 거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아니면 과하게 느끼거나 어느 방식이든 주 양육자에게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채택한 거야. 그런데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쌓다 보면 그게 항상 통하는 전략만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존 전략을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에 타인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예전 영상에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저버릴수록 타인에게 버림받을 경험을 재경험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더더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지. 너희가 회피형은 자기가 사람들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피형이 타인을 버리는 것은 나중에 진짜 자기 자신, 자기 감정을 드러냈을 때 타인이 그거를 싫어하고 버려질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세 번째, 감정 잘 다루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 우선 먼저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올라오는 것이야. 공포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근육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근육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상황에서든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여.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몸을 툴툴 털고 마사지를 하고 산책을 다녀와. 너의 감정을 다룰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네가 진짜 느낀 감정을 한번 알아보자. 먼저 네가 느낀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인지를 하는 거야. 분노, 두려움, 슬픔, 고통,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나서 생각해. 아, 내가 지금 땡땡이란 감정을 느끼는구나. 분노란 감정을 느끼는구나.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인정해줘.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이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어서 그렇구나.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가 잘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꼭 인정하고 보듬어줘. 네 번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 바꾸기.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로 인해서 감정에 잘못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제 그걸 바꿔보자. 먼저 여러 인간관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아마 일관적인 패턴이 있을 거야. 만약 스스로를 비난한다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면 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어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 선생님은 선생님 존재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존재를 과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너는 과해 라는 말을 했던 거였어.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다면 너부터 돌아봐. 그리고 너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것부터 우선시하는 연습, 그리고 너무 혼자 다 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해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다면 너희 감정과 욕구를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는 연습을 해봐. 무언가에 중독돼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걸 다시 하고 싶어지는지를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도록 해. 완벽주의가 있다면 스스로 연민하는 연습을 해봐. 너도 그저 사람일 뿐이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의 능력이 너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 타인을 불신한다면 인간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서로의 경험이 달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누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반복해서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세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가 폭발한다면 차분하게 명상을 해봐. 명상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해 주었던 감정 다루기 연습을 하는 거지. 걱정이 많다면 여태까지 최선을 다한 너를 인정하고 다독여줘.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버리는지 보다는 내가 나를 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걱정을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돌려. 타인에게 과한 기대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은 너의 가치와 상관이 없음을 기억해. 상대가 너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네 잘못도 상대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뿐이지. 다섯 번째, 부모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대로 못 길러서 내가 이런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 키운 거지? 근데 그건 부모님도 잘 몰랐기 때문이야. 부모님도 그분들이 겪은 경험 안에서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어. 사실 부모님도 조부모님께 받았던 사랑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받은 사랑은 부모님께서 본인도 모르지만 나도 받아본 적 없지만 주고 싶은 이 사랑을 표현하려는 최선의 결과야.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들지 않아? 그리고 이건 다 과거일 뿐이야.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부모님이 주지 못한 애정? 내가 나한테 주면 돼. 선생님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너희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뀐다는 거 이젠 잘 알지?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성공 경험 덕분에 자신감도 더욱 생기게 될 거야. 만약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선생님을 떠올려. 선생님은 너희가 어디에 사는 몇 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희를 응원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네가 받아서 마땅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든. 오늘은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안정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나중에 선생님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감정에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 너희의 애착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댓글에 한번 적어줘.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적어줘도 좋아.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 거 알지? 선생님이 하나씩 다 읽어볼게.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선생님이 사랑해.